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건축의 이야기 네 번째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명과 동헌. 좀 생소하죠? 동헌은 대충 들어서 이제 고을의 수령이 근무하는 곳이다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동헌 마당에 죄인을 앉혀놓고 수령이 호통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드라마에 나오죠. 가명은 어떤 곳일까요? 가명은 동헌보다 한 단계 위에 지금으로 치면 그 도지사가 근무하는 관청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8도로 나누었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8군데의 가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지사가 근무하는 도청, 또 시장이 근무하는 시청, 이렇게 이제 또 군수가 계신 군청, 이런 행정기관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거와 비슷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가명이나 동헌이 조금 더 힘이 셌습니다. 지금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8도의 모든 행정, 또 군사적인 것까지도 가명이 장악하고 있었고, 또 동헌은 고을 수령이 죄인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경찰 업무에서부터 모든 행정적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동헌의 권한이 지금보다 훨씬 컸죠. 지금도 도청사 가거나 시청사 가거나 이런 일들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가명이라는 데를 평생에 갈 일도 없었을지 모르겠고요. 또 동헌도 웬만하면 안 가고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다지 친근하지 않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건축을 생각할 때에 이 가명이나 동헌을 또 빼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에 그 경기도만 해도 거의 한 40군데로 작은 고을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각 고을의 행정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고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이런 동헌이 있는 그 읍치였기 때문에 그 읍치의 중심에 서 있었던 동헌 건물은 조선시대로서는 또 경기도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건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가명의 흔적이나 동헌의 흔적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도청사 건물이 있고 또 시청사, 군청사 건물들이 다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건물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 이제 옛 문화에 대한 것, 또 옛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 동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우리 고장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관청 시설들 중에 혹시 지금 남아 있는 건 없나? 이런 관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덕분에 요즘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 가명이 있던 건물을 다시 복원하기도 하고 또 동헌 건물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헌에 딸려서 죄인이 갇혀있던 감옥을 다시 복원해 놓는 곳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움직임 속에 경기도에는 그러면 어떤 관청 시설들이 있었을지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이 된 것이 이 관청 시설인데요. 여기 조선시대 진위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택하고 오산 중간쯤 되는 곳에 진위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진위현감이 있어서 하나의 작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이 진위현은 현재는 평택 시의
하나의 읍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다지 그 도시가 많이 이렇게 커지거나 뭐 변화하지는 않았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조선시대의 진위 현의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요 고을에 진산이 있고 쭉 산 언덕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여기에 동원에서부터 또 객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하급 관리들이 일하던 건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언덕이 감싸고 있는 자리에 진이 향교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현재의 위성 사진인데요. 이 산세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저 위에서 이제 산줄기가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옛 고을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전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향교입니다. 향교는 고스란히 그 향교 뒤를 이 배후림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수림이 잘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이 강물이에요. 이 강물은 지금도 그 이쪽에 강물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 강에 다리가 있는데 여기 다리도 지금 물론 현대식 다리지만 그대로 있고 옛 길이 이렇게 되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핏 봐서는 조선시대의 고을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이제 한 겹을만 이렇게 잘 자료를 뒤져가지고 들여다보면 아직도 경기도에 이런 옛 고을의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고을 전체의 흔적보다는 우리가 같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제 건축에 대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해요. 우선 이제 동헌들은 뭐 여러 군데 그 한 40군데 가깝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가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기도 가명을 이제 경기 가명이라고 조선시대 주로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이 가명은 이제 가명의 제일 그 높은 사람이 이제 관찰사라고 불렀는데 지금 도지사급이죠. 도지사보다 아마 더 권한이 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찰사가 이제 가명의 제일 주인인 셈인데 조선 초에는 이렇게 관찰사가 한 곳에 이렇게 건물을 고정적으로 지어놓고 계시지 않고 이렇게 순영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개성부로 갔다가 또 며칠 후에는 양주목으로 갔다가 또 어디 과천현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고을들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폈던가 봐요. 이제 관찰사가 며칠 있다가 우리 고을에 내려오신다 그러면 이제 바짝 긴장하겠죠. 그리고 그 관찰사가 머물기 위해서 이제 그 객사를 마련해서 거기를 잘 청소하고 주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머물게 했기 때문에 이 가명의 관찰사가 순영하면서 이 객사 건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17세기쯤 돼서는 좀 바뀝니다. 이게 이제 관찰사가 이제 이동하는 것에 따른 폐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명의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놓고 관찰사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필요할 때만 지방 다른 곳들을 가는 그런 방식이 생겼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명이라는 곳이 건물이 아주 번듯하게 이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경기도의 가명인 경기 가명도는 처음에는 수원에 있었다고 그래요. 조선 초에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순영 제도가 돼서 이제 관찰사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시설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수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광주부로 옮겼다고 해요. 이제 그 후에 고정적으로 이제 가명을 건물을 번듯하게 짓고 관찰사가 이제 한 곳에
걸게 된 게 경기도의 경우는 뭐 한 16세기부터는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경기 가명은 이 경기도 땅에 있지 않고 서울에 설치가 됐습니다. 서울의 서대문 닭계. 지금 이 그림은 전에 그 호암미술관, 지금 리움이라고 부르는 곳이 가지고 있는 12벽짜리 이제 병풍 그림인데요. 그 경기 가명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벌어졌던 행사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저 끝에 서대문이 보이고 서대문에서 이제 서대문 네거리로 한 길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요 부분에 경기 가명 건물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50년 전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누가 그렸는지는 아직 좀 밝혀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제 경기도의 경기 가명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자료가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가명이 왜 경기도에 있지 않고 서울 서대문 닭계 자리 잡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뭐 딱 부러진 대답은 없지만 다른 팔도 다른 지역과 틀려서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관찰사의 업무 중에 서울에서 임금님이 어디 거둥을 하시거나 또 중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아무튼 서울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을 이 경기도가 좀 커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관찰사가 머무는 곳을 서울에다가 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서대문 밖에 경기 가명을 두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 경기 가명이 나중에 수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는 뭐 아주 한참 후에 19세기 말에 가서 이제 전국의 행정 체계가 좀 달라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가명은 조선시대 한 16세기서부터 한 400년 가깝게 이 서대문 바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이제 이 경기 가명에 관심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경기도청사가 이제 최근에 광교 신도시에 새로 이제 지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등등을 대비해서 이 경기 가명에 대한 좀 실체를 좀 잘 파악해 보자 이런 이제 노력들을 경기문화재단이 그 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은 아까 본 경기 가명도 그림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경기 가명이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지도상으로 한번 재현한 것이고요. 저 위에 서대문이 있고요. 서대문 앞에서 지금 서대문 노타리 쪽으로 길이 쭉 내려오는 요 위치가 경기 가명이 서 있던 자리가 되지요. 근데 저 자리는 지금 적십자병원이 일찍 들어서서 현재에도 적십자병원 또 그 간호학교가 이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 경기도로서는 좀 섭섭하기는 하지만 저 가명이 제자리에서 어떻게 있었는지를 좀 접근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셈이죠. 이 경기 가명도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좀 가명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노탈이 있는 쪽에 출입문이 누각식으로 출입문이 있고 들어서면 또 하나의 문 들어서 두 번째 마당이 있고 여기서 꺾어 올라간 곳에 이제 이 정청이라고 할 수 있는 선화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나누어서 이제 요 지금 선화당의 왼편 쪽에 그 이제 관찰사에 집무하는 곳과 또 관찰사를 보좌하는 관리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고 또 오른쪽에 요 관찰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다음 그 높은 지위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이제 도사청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에는 지금 설명하지 않지만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시설이 있습니다. 요 선화당 뒤편 구석에 사당 건물이 하나 있어요. 또 요 도사청이라고 된 건물 요 뒤에도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경기도청에 도청사 건물에 누구 사당이 있다. 그럼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관청에도 필요에 따라서 사당을 두었는데요. 여기 있는 사당은 이 관찰사의 직계 조상의 사당이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사가 이제 여기서 근무하면서 집안 제사를 지내야 될 경우에 여기다가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것으로 보아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사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신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신자를 써서. 그래서 이 신당은 경기 간영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신분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사당, 특히 신당은 지금 경기 감영하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신당에 대해서는 다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이 이제 이런 모습이다. 지금 이제 이것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3차원 그래픽으로 경기 감영의 모습을 재현해 본 것이고요. 선화당이 가운데 있고 도사청 뒤에 이게 좀 잘렸습니다만 신당이 있고 이쪽에 사당이 있고 그 앞에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행정시설이 보입니다. 뭐 도면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은 뭐 그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이런 모양만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감영 중에 제일 규모도 크고 시설도 아주 으리으리했던 곳이 평안도의 평양감영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감영도 병풍 그림이 몇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감영은 아까 본 경기감영하고 또 구성이 많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출입문 안쪽에 선화당이 있고 그 선화당 뒤편으로 후원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정자도 여럿이 있고 연못도 있고 그 연못과 정자 사이에 아름다운 꽃나무들이 가득 있어서 원래 평양이라는 곳이 좀 그렇게 풍광이 아름답고 경치가 좋고 이런 특징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 감영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잘 살렸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다른 지역들은 뭐 충청도나 또 전라도나 경상도나 조금 못 미치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못 미치냐 하면 그런 후원, 그 연못을 꾸미고 정자를 짓고 꽃나무를 가꾸는 그런 부분이 이 평안 감영에 비하면 아주 좀 부족하죠. 경기 감영은 이제 그 전체 8군데로 보면 그래도 평안 감영 다음쯤으로 그래도 뒤에 후원을 꾸미고 좀 이렇게 풍광을 잘 갖춘 그런 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감영 건물은 이제 이렇게 19세기 말쯤에 찍은 사진에 이제 정문인 포정문 사진도 남아 있고요. 또 선화당 건물도 저렇게 뭐 약간 이제 좀 변형이 되기는 했지만 건물 사진들이 있어서 이런 모양의 집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부분 중에 지금 용마루에 이렇게 하얗게 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여기도 지금 용마루에 하얗게 이제 칠이 되어 있는데
저렇게 용마루 선을 하얗게 석회를 가지고 이제 치장하는 거를 요즘 건축 용어로는 양성이라고 하고 양성 발음 이렇게 부르고, 옛날 문헌에는 양상도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양이라는 말은 대들보 양자를 쓰지만 아마 용마루를 가리키는 거고, 거기에 회로 발랐다 이런 뜻인데, 저 양상도회를 한 건물은 궁궐에 많습니다. 또 큰 고을의 성문, 그리고 이제 좀 격식이 높은 관청,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당, 왕실에서 지은 사당 같은 건물. 그러니까 이 용마루에 하얗게 칠을 한 양성 발음을 한 건물은 조선시대에 아주 격식이 있는 건물에서 발랐어요. 근데 저거는 중국 건축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아마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런 관청 건물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런 치장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게 이제 지붕 꼭대기니까 굉장히 높은 데잖아요. 또 밑에서 보면 저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뭐 높이가 거의 뭐 한 60cm에서 어떤 것은 경회로 같은 데는 막 1m가 넘어요. 근데 그 1m가 넘는 데를 석회로 이렇게 딱 발라 놨는데, 저기가 이제 비바람이 치고 햇볕이 쪼이고 겨울에 얼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석회가 부스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맨날 사고가 나는 곳이 저 양상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하면 좀 견고하게 할까 하고 이제 조선시대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느릅나무라는 나무의 수액이 접착력이 좋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양성 발음을 할 때에 석회에다가 그 느릅나무 수액을 섞어서 저기를 발라가지고 약간 효과를 보았다는 기사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저거는 지금도 아주 골칫거리예요. 지금도 예를 들면 경회로 꼭대기에 양성 발음을 했는데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철망으로 격자로 철망을 넣어가지고 석회가 잘 붙어 있도록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게 그렇게 좀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아주 속을 타게 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같은 목조 건물이라도 이제 절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석회라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에 뭐 성곽 재료로도 쓰고 굉장히 이제 귀하게 썼기 때문에 관청에서 그리고 궁궐에서 이렇게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썼던 부분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 관청 건물을 이렇게 이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가명도에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것은 이제 여기 지금 요 문을 들어가면 바로 선화당이 나오는 곳인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마당 앞에 요 오른쪽 담장만 그 줄눈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되어 있어요. 이 경기 가명도 그림에서도 이렇게 45도로 줄눈이 들어가 있는 데는 요 담장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수평으로 줄눈이 쭉 가고 중간중간에 수직선이 갑니다. 지금은 이제 이 경기 가명 건물이 사라졌으니까 옛날에는 정말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림으로만 요렇게 담장에다가 45도 방향으로 줄눈을 한 부분도 있구나. 그런데 특히 여기가 이제 이 관찰사가 계신 선화당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선화당으로 가기 전 이제 제일 중요한 곳으로 가는 앞에 이렇게
아주 색다른 그 줄눈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요 마당에서 보는 요 담장의 느낌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5도로 된 줄눈이 다른 곳에 거의 없어요. 그 우리나라 건축에 저런 45도 줄눈으로 된 벽 마감이 거의 없는데 일단 제가 좀 다니면서 본 곳 중에는 서울의 문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묘의 그 명륜당 양 끝 건물의 벽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줄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돌 자체를 약간 마름모로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평으로 하는 것보다 일이 조금 번거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명륜당에 동제 서재 건물이 이제 그 학생들 기숙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끝 부분에도 옛날 사진에 이렇게 45도로 그 벽을 마감한 사진이 그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1970년대쯤에 이 동제 서재를 좀 고치면서 이거를 그냥 이런 일반적인 식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데라고는 요 명륜당의 요 양쪽 벽인 셈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말고도 왜 이제 오래된 그 흑백 사진들 이렇게 옛날 건물들 나온 사진들을 보면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45도 각도로 줄눈을 넣은 벽 마감이 뭐 이 경기 감영도나 요 명륜당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약간 색다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구나 하는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에도 경기 감영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용마루의 양상도회라든지 또 담장의 45도 이런 줄눈에서 볼 수 있죠. 그 조경 부분 아까 평안 가명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는데 경기 가명에도 요 선화당 뒤에 뭐 크지는 않지만 이런 아담한 연못이 있고 정자가 있고 여기 또 멋진 수목이 있어서 뭐 그 나름대로 그 건물 뒤에 후원을 꾸미려고 했던 그런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당은 좀 급이 낮은 관청, 예를 들면 동원, 지방의 동원 같은 데서는 잘 이렇게 좀 보이지 않아요. 저 관청에 신당이 있는 곳은 대개 뭐 당상관 이상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신당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민속 쪽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막 좀 살펴보니까 대개 이제 그 관청에 높은 사람들은 뭐 좀 출퇴근도 약간 자유스럽고 좀 근무도 좀 뭐 편안하지만 아랫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뭐 혼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 아랫사람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구심점이 신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당에 누굴 모시냐 하면 최영 장군, 또 공민왕, 뭐 이성계 이런 분들의 그 초상화를 모셔놓고 이제 하급 관리들이 거의 이제 절하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좀 보태자 아마 이런 이제 그 결속을 다졌던 것 같아요. 이제 경기 가명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잘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육조 거리에 있었던 관청 그런 곳에 여기 지금 숙천제야도라는 그림에 이제 그 관청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공조, 도청부, 종친부, 선해청, 제용감 이런 것들의 신당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좀 이렇게 구석진데 눈에 잘 안 띄는 으슥한 곳에 이 신당을 마련해 놓고 아마 그 하급 관리들이 서로 결속을 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당이 이제 놓여 있는 자리를 보면 이제 저 귀퉁이 이런 구석진 곳, 뭐 여기도 이제 요 뒤에 어디 이렇게 신당이 있어서 그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렇게 좀 은밀하게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종묘에도 신당이 있어요. 근데 이 종묘에 있는 신당은 꽤 늦게 좀 설치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전 저 오른쪽에 향대청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한 칸짜리 작은 집이 있고 여기에 지금 그 공민왕을 모신 신당이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좀 겉으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그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는 그런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가명 건물이 속을 잘 뜯어보면 제법 그 건축으로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경기문화재단이 이걸 좀 잘 좀 살려낼 수 있는 어떤 그 좀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방 각 도에서 옛날 가명을 복원하거나 또 가명터를 살려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좀 되살리거나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주가 조금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미 뭐 가명의 흔적이 딱 없어졌는데 저 선화당 건물도 짓고 요 정문 건물도 복원을 지금 원주 시내 한복판에 원래 가명이 있던 자리에다가 복원을 하고 특히 이제 원주 가명은 옛날 이런 그 후원 그림이 하나 남아 있어서 이 그림을 보고 지금 그 정자 건물도 복원하고 연못도 복원해 놓아서 더군다나 이제 이 원주 시내 아주 교통 요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제법 원주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 가명은 대구에 있었는데요. 여기는 선화당 건물이 본래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자리가 아니고 뭐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지금 이제 여기를 가명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건물도 보존해 놓고 또 저기 포정문 문루도 다시 만들고 해서 이제 이 대구가 경상도의 아주 으뜸 도시였다 하는 거를 이제 이런 가명을 통해서 좀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주도 충청도의 으뜸 도시가 공주였는데 이제 일제시대에 도청사를 공주에 둘 거냐 대전에 둘 거냐 이제 힘결교를 하던데 대전에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총독부에서 손을 대전 쪽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제 대전이 충남 도청사가 되고 공주는 이제 좀 밀려서요. 근데 그 대신에 공주는 또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그런 유적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 가명을 되살리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선화당 건물 또 포정루 건물들을 이제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 전주가 이런 가명을 살리는 움직임에 가장 아주 힘을 많이 기울이고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에 원래 요 자리에 전라북도 도청사 건물이 일제시대에 있었는데 지금 전라북도 도청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터가 비니까 잘 됐다. 여기다가 가명의 옛 건물을 되살리자. 그래서 지금 한 절반쯤은 지금 여기 누각 또 선화당 건물을 해놓고 아직 요 절반 정도는 지금 빈터로 남아 있는데 지금 전주에서는 이 빈터는 뭔가 이 가명과 좀 조화되는 뭔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좀 옛 것과 현대가 서로 좀 잘 힘을 합치는 걸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가명이라는 것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거의 뭐 사라진 옛 그림자 같이 되었지만 지방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제 되살리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조금 더 이 가명에 대한 관심을 더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원 얘기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 동원은
더 흔적이 없고 그 자취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아주 일찍부터 우리 동혼을 한번 살려보자 하고 시작한 데가 양주예요. 양주시인데 양주는 원래 양주목이 돼서 서울 북쪽에서부터 양주목이 시작돼가지고 그 위에 포천까지가 다 양주목 관할이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구역이었고요. 지금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그 다음에 양주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다 양주목이었으니까 굉장히 컸지요. 그런데 이 양주목에 그 동혼, 관청이 있던 곳이 여기 좀 유양리라는 마을이 있고 거기 있었는데 이게 일제시대에 의정부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빈 터가 되었습니다. 양주목 관청이 있던 곳이. 그래서 양주시에서 잘 됐다. 이제 빈 터에다가 동혼을 짓자. 그래서 이제 동혼을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복원을 해서 동혼의 정문 또 이게 안에 중문 그다음에 여기 동혼. 동혼하면 사람들 이미지가 죄인들 볼기치는 거다 해서 이제 앞에다가 이런 그 볼기치는 것도 만들어 놓고 내야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1990년대에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런 걸 복원하려면 우선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건물 털을 다 찾고 문헌도 다 고증을 해서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 처음에 양주시가 동혼을 만들 때만 해도 그냥 구전으로 저기쯤에 있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 동혼을.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발굴을 했더니 이 건물 앞에서 이렇게 동혼 건물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주시가 참 그 좋은 판단을 한 것이 이걸 뭐 우물우물 덮어버리지 않고 이 동원을 먼저 지었지만 여기 이렇게 그 건물이 원 건물터가 나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잘 보여줘서 그간의 이렇게 과정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서 오히려 좋은 본보기가 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지금은 전혀 잘 알려지지 않은 고을 중에 하나가 통진인데요. 통진은 도호부였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군사적인 기능인데 통진이 있는 곳이 김포군이 있고 그 다음이 통진 도호부고 거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바다가 되고 강화도로 가요. 그러니까 강화도에서부터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거나 뭐 물자가 올 때 통진부가 먼저 딱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어서 조선시대에는 이 통진이 그 수령의 삼품 무관으로 해서 아주 저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저기 이제 문수산성을 지어가지고 그 바다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를 다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진부가 이제 김포에 합쳐져 버리면서 아주 이렇게 좀 고을 세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바다를 지키느라고 군부대들이 또 들어가느라고 이제 더 좀 발전이 늦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옛날 관청 건물들이 좀 남은 겁니다. 이게 이제 통진의 옛날 지도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강화도 사이에 바다가 보이고 이 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통진 도호부에 그 옛날 관청들이 이렇게 쭉 배치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통진 그 면사무소 있는 곳에 웬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이 뭐 하는 집인데 저런 게 있나 하고 봤더니 바로 요 그림에 있는 여기 있는 이청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을 부사 다음 사람이 일하던 관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동그란 거는 감옥이에요. 감옥은 어디나 다 이렇게 동그란 담을 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던 이청 건물을 지금 잘 수리해가지고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하나만 달랑 남아있으니까 조금 생뚱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저렇게 관청 건물의 흔적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소중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관청과 딸려서 이 감옥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서 지금 통진에도 이렇게 동그란 감옥이 나오고 해서 요즘 그 감옥 복원이 유행입니다.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데는 아마 해미읍성 같아요. 거기는 특히 이제 천주교 순교와 관련된 유적이어서 그 복원을 했고 이 감옥들은 특징이 담은 동그랗고 건물이 이렇게 서로 90도 직각 방향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남자 옥사, 하나 여자 옥사로 있는데 아마 이렇게 서로 마주 놓으면 시선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역자로 꺾어놨던 것 같아요. 지금 청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아주 그 기역자로 꺾인 감옥을 만들어 놓고 뭐 이것도 크게 보면 관청 시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동헌 이야기 중에 이제 마지막은 수원으로 오겠습니다. 수원은 뭐 수원 지금 한 복판에 오면 화성 행궁이 뭐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이제 다 복원이 되어 있고 또 행궁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서 뭐 수원하면 그냥 행궁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이 될 정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행궁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무수하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임금이 이렇게 이동하는 곳의 동헌은 거의 다 무슨 김포행궁, 안산행궁, 과천행궁 이런 식으로 불렀고 수원도 화성부의 관청인데 임금이 거기를 머물게 되니까 화성행궁이라고 붙인 것이고 실은 화성행궁이라는 이름보다는 화성동헌 또는 수원부 동헌이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이었다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화성을 일로 옮겨가지고 팔달산 아래 지금 여기 우리가 행궁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관청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의 수원과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이 그림을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장안문이 있고 여기 팔달문 사이에 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중간에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청에서 내려오는 길과 남문과 북문에 만나는 요 길, 요 밑에 종각이 있어서 이게 종로라고도 부르고 조선시대에는 십자가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요 밑에 여기 이렇게 된 길이 있는데 요 길은 조선시대에 신작로라고 불렀습니다. 왜 신작로라는 이 길이 생겼냐면 여기 이제 해경궁 홍식 회감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길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일로 해경궁 가마가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둘러서 길을 신작로를 내서 이렇게 갔어요. 지금 이제 이 동헌 건물이 이제 행궁으로 주로 불리고 있는데 실은 그 수원 유수가 근무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이하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행궁 바로 앞에요. 이제 유수는 정이품이고 이제 임금이 주재하는 회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 비워요. 그러면 유수가 없는 동안에는 수원 판관이 이하에서 이제 행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건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행궁의 이제 메인 건물, 동헌은 요 장남헌 건물이에요. 근데 이 장남헌 건물을 해경궁 회감년 할 때 정조 임금이 봉수당이라고 이름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궁이 그냥 봉수당으로만 이렇게 좀 기억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요 임금이 여기 행궁에 와서 머문 것은 한 100년 동안에 20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와도 한 이틀 정도 머물고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며칠 계신 것이 행궁이었는데 여기를 너무 행궁으로만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행궁이 있던 자리고 그 동원이 있던 곳이고 이렇게 이제 옛날 지적도상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신장로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옛 길 흔적이 20세기 초까지 남아 있다가 요 오른쪽에는 지적도는 1950년대에 와서 그 전쟁 끝난 다음에 도시를 좀 이렇게 정비하고 복구하면서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해요. 구획정리라는 건 이제 길이 이렇게 꼬불랑꼬불랑한 거를 격자로 딱딱 내서 요 토지를 다시 재배치하는 건데 수원은 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종로 네거리 종각이 있는 데에서 팔달문 사이 요 수원천 사이 여기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길을 내고 필지를 다시 재분배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옛날 요 필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옛날 필지와 옛날 골목길이 요 신장로도 이렇게 남아있는 도시가 지방에 조금 있어요. 근데 수원도 그런 옛길이 잘 남아 있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화서문에서 나오는 요 옛길이고 여기는 신장로가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수원을 볼 때마다 너무 행궁이라는 거를 너무 띄우고 거기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래 수원 고을이 가지고 있었던 관청의 모습이나 길거리 골목길의 모습이나 이런 게 자꾸 좀 묻혀져 가지 않나. 흔적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덜 이렇게 좀 알려져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획정리 사업한 부분 중에 원래 수원에도 여기 감옥소가 이렇게 팔달문 밑에 있었는데 아마 여기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걸 지금 뭐 감옥을 새로 만들 일은 없겠지만 이런 수원 고을의 관청 주변이 갖고 있었던 옛 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기억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그 종로 네거리의 예전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행궁으로 가는 길들이 이렇게 좀 좁은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장이 돼가지고 물론 광장해서 좋아요. 뭐 널찍하고 사람들 모여서 뭐 행사하기도 좋긴 한데 너무 행궁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본래 수원 고을이 갖고 있었던 그런 관청과 연관된 기억들이 이렇게 너무 지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루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